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허블 법칙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허블이 수행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 측정 방법과 허블 법칙의 의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후 밤하늘에 관측되는 수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해 본 결과 외부 은하의 거의 대부분이 적색 편이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서 빛을 낼 경우 빛의 파장은 원래보다 길게 관측되는데 이를 적색 편이라 합니다. 따라서 허블은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 즉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은하들마다 후퇴하는 속도가 제각기 달랐고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정도를 관측하고 이를 연구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허블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측정하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거리는 약자로 r을 쓰며 허블이 사용한 거리 측정 방법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임을 밝혔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와 강도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외부 은하 내에 위치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고 시간에 따른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밝기 변화 그래프를 만든 후 그로부터 평균 겉보기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 역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 그래프를 활용하여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결정되고 둘을 뺀 거리 지수를 통해 세페이드 변광성, 즉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리의 단위는 PC라 쓰고 파섹이라 읽는 단위를 쓰는데 1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단위를 쓰는데 1 대문자 m 파섹이라고 쓰고 메가파섹이라 읽습니다. 1메가파섹은 100만 파섹에 해당되는 단위이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메가파섹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후퇴 속도는 약자로 V를 쓰며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후 적색 편이된 정도, 즉 적색 편이량을 활용하여 후퇴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이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일 위의 스펙트럼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하여 나타낸 스펙트럼입니다. 여러 개의 흡수선 중에서 수소의 흡수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소의 흡수선은 정지된 상태에서 약 656 나노미터에서 관측이 됩니다. 이 파장을 원래 파장 혹은 정지 또는 기준 파장이라 부르는데 약자로는 람다 제로라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아래쪽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펙트럼은 우리로부터 시속 24,000km의 속도로 후퇴하는 은하의 스펙트럼입니다. 우리로부터 후퇴하면서 방출되는 빛은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656 나노미터에서 관측되어야 하는 수소 흡수선의 파장이 다소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소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진 정도를
적색 편이량, 약자로 델타 람다라 표현합니다. 그럼 맨 아래쪽의 시속 13만 5천 km로 후퇴하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약 656나노미터에서 관측되어야 할 수소 흡수선의 파장이 700나노미터보다 더 긴 곳에서 관측됩니다. 보다시피 적색 편이량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크면 클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퇴 속도 V와 적색 편이량 델타 람다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고 이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V, 흡수선의 원래 파장을 람다 제로, 흡수선의 적색 편이량을 델타 람다, 빛의 속도 즉 30만 km/s를 C의 약자로 표현할 때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통해 적색 편이량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공식을 활용하여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분수인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줄여서 적색 편이 약자로 G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후퇴 속도는 광속 곱하기 적색 편이 V는 C 곱하기 G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블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맨 위쪽 천여자리 부근의 은하까지의 거리는 19메가파섹인데 이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이량은 노란색 화살표의 길이와 같습니다. 아래쪽의 각 외부 은하의 거리와 스펙트럼상 나타나는 적색 편이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적색 편이량은 후퇴 속도와 비례하는 물리량이므로 결론적으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멀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V와 거리 R은 서로 비례합니다. 이 관계를 역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허블이 측정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를 그래프상에 찍어 본 것입니다. 여러 외부 은하의 값을 점으로 찍고 이들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해 보니 그림과 같이 y는 ax, 즉 기울기 곱하기 x꼴의 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y축에 위치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v와 x축에 위치한 외부 은하의 거리 r이 서로 정비례한다는 뜻이며 후퇴 속도의 단위는 km/s, 거리의 단위는 메가파섹이 사용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후퇴 속도와 거리의 비례 상수가 되고 이를 허블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라 명명하였습니다. 약자로는 H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허블 법칙을 수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바로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즉 V는 H 곱하기 R로 표현됩니다. 천문학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이므로 이 허블 상수의 단위는 분모를 거리의 단위로 하고 분자를 후퇴 속도의 단위로 하는 km/s/메가파섹이 됩니다. 이는 설명한 대로 후퇴 속도 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에 해당되며 현재 관측된 허블 상수 값은 68km/s/메가파섹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허블 법칙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